네, 2분 기다렸는데 한 두 분 정도 참여를 하셨고요.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 네, 텍 서포트에 필요한 번호를 강조해서 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478-321-6004.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지원을 받으시기 위해서 뭐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게 잘 되고 있지 않으면은 그 번호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3일 이 워크숍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말리하고 제가 처음으로 이러한 워크숍을 이러한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세 번으로 나눠서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육 디자인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감사하고요. 또 피드백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리뷰를 좀 우리의 그 개념을 검토를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했던 거 다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 개념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를 약간 다른 프레임워크로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행동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풍부한 논의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검토를 먼저 시작하겠는데요.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우리가 그 문화 교차 문화적인 크로스 컬처럴 문화 간 인터컬처럴 문화 간의 능력에 대해서 특정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절하고 진실한 그러한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빨리 기억시켜 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떤 문화를 다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것이 뭐 어떤 그 인종 문화에 관한 것인지 세대 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는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문화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프라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뇌가 작동하는 방식으로서요.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언론 매체이건 가족이건 일반적인 사회이건 간에 우리의 뇌가 그 정보를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빨리 가정을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이 공동체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또 이러한 킹덤 빌딩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선택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시스템에서 그것을 과정에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데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평형 프라임이 있는데요. 우리 두뇌를 평형에 대해서 프라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로운 행동 또는 파괴하는 행동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 또 belonging orientation인데요. 뭐 orientation 같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어제 제공한 그런 프레임워크였습니다. 말하자면 뭐 설명하는 것이고요. 또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프로치 같은 거죠.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을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어떤 정형화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항상 위계적인 종류의 그 이해를 하고 있어요, 가치에 대해서. 네, 뭐든지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문화적인 참여가 있는데 경쟁이라든지 또는 제거하는 그래서 아, 그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러한 사고방식에 갈 적에요. 또 거부하는 정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딴 사람 다 나랑 같다 이렇게 인제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다음에 파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그 속하는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와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과 구분하는 것으로서 연결하고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데요. 나 정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참여의 목표에 의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정신 상태가 있죠. 권력에 관한 겸손함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그 파워가 어프로치가 있겠어요. 그리고 bridging behavior라고 해서 교량을 이어주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그 공동체에서 단결을 가져오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요. 말하자면은 상호 존중에 이러한 것으로서 내가 존경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 내가 만나게 되는 그런 다른 어 것이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어제 저희가 하이라이트 해 드릴 링크가 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랜딩 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이 7 day cleanse 링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이러한 것이 두 가지의 링크인데 22일 2021년 그 평형 챌린지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의 두뇌가 어떻게 무식에서 의식으로 가는가 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편견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킬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좋은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끝날 적에 우리가 채팅을 하면서 그레고리 벤틀리 그 moderate GA2에 저희가 그 사역에 대한 접근 6 시간에 대한 것이고 이 논문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이러한 참회하고 회개 또 수리하고 회복, 부활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점을 제공하고 또 그 공동체와 상호 참여를 통해서 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존중감과 연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고쳐 드리겠습니다. 에밀리 씨 감사해요. 또한 인제 우리가 이 문화간 개발 연속 선상을 다시 가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첫날 우리가 발달하는데 적절한 그 개발 업무의 그 과제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의 관점이라든지 그런 걸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이러한 문화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의도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게 뭐 태어날 때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두뇌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러한 사고 연결 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러한 문화 간의 사고 상태로 들어가기에는 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사례 연구를 하면서 또 거기에서 선택점이 무엇인지 정책 결제 기획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점이 있는지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제 특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례 연구로 가서 이 스크린에 나와 있고 그것을 제가 하이라이트해서 보여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뿐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례 연구를 좀 더 해서 선택점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러한 개발 연속 선생 문제가를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더십 팁이 그것이 교회든지 뭐 또는 장로 교회 훈련이라든지 인종적인 형편과 포함에 대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러한 대화가 이렇게 다양한 청중 또 이러한 장로교회 전체 회중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죠.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양한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사례 연구에서 어떤 선택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프라임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다른 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그냥 언뮤트하고 항상 자유롭게 손을 드시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편안하면은 제가 말씀하시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신 그러한 형평 문제에 있어서 선택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썰하고요. 저는 그 리더십 팀도 다양한 것을 대표했으면 좋겠어요. 그 노회에서 말씀하신 그 다양성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사라 씨. 우리가 항상 종종 다양성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뭔가 그 기획을 하고 전부 생각하고 팀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이버시티 문제를 다양성 문제를 보통 생각하니까 네, 다 형성된 다음에 생각되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네, 우리가 그 생각한 케이스 스터디에서 팀의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신 상태인데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최대한으로 포함적이 되는 것. 예, 그러한 문화 간의 능력에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지도하고 안내하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벨 커브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커브를 보고서요. 안녕하세요. 완전 처음에 두 개는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틀렸으면 고쳐주시고요. 그 선택점이라는 게 뭔지 제가 이해한 것에 의하면은 리더십 팀에서 특별한 연구를 할 적에 우리가 그러한 문화 간의 능력을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이네요. 그거는 언어도 포함하는 것이고 내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대화하고 대화를 할 적에 그 우리는 지금 기획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획팀이 좀 더 포함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과 국적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야 될 뜻이고 그러한 해석, 번역, 물질 그런 재료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러한 CC 서브타이틀이 필요하면은요. 통역이 사인 랭귀지가 필요하면은 그것도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게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그 팀이 좀 더 아이언클라드 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인종적 평평 문제를 얘기할 때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뭔가 우리가 하려는 일이지요. 그래서 리더십 팀이 이미 설정이 되었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인종적인 사회적 부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노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행동 계획안을 만들었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종류의 훈련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그 팀 스테이트먼트를 만든 팀이 아주 다양했어요. 그거는 뭐 레이스 인종적으로 다양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뭐 신학적, 정치적으로 다른지. 제 질문은 뭐냐 하면은 이제 질문을 할 적에 우리가 뭐 우리 노회에 아주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데 사실 우리가 그 진술을 할 적에 코멘트를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들한테서 코멘트를 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 그래서 좀 더 단일 문화적인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참여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좀 힌트를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네.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질문이 있으세요? 그걸 듣고서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유사한 상태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당한 다양성이 있어요, 노회 안에. 특히 노회가 다양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이 보통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인가 별로 정치적으로 분열시키는 일인다. 자기들은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생각나는 한 가지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 가장 그 저항적인 사람들 어디서 배우나요? 배우고 있나요? 예배를 하는데 앉아 있어서 기회가 있나요? 그런 그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일요일 뭐 선데이 스쿨에서 소그룹에서 만드는지 아니면 뭐 이런 펠로우십이나 이런 단기 선교 기회에서 배우는 것인지 그런 많은 공간과 장소가 있잖아요. 책을 연구한다든지 뭐 수업을 듣는다든지 또는 뭐 연사가 와서 이야기를 막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이제 우리 리스트에 박스를 체크하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그 아이디어가 벌써 여태까지 했던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그게 전략적인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냐 그리고 가르치고 또 나눌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참여할 기회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지 제가 뭐 틀렸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 누군가 초대해야지. 그 교회 보고 오라고 해야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나요?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나요? 상호작용하고 참여하고 또 섬기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신학이 있고 영성이 그들의 신학과 영성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냐.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그 트위스트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이 그 노회 행사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 장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개별적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고 또 그러한 노회적인 그러한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자원이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 것 교육을 성경 공부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말이죠. 그래서 이미 선택된 공부 같은 데 있어서 또 사람들은 그러한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교육 과정을 하기로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탐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르신 분 아이디어나 아니면 흥미로운 지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리더십 팀에서도
각자의 그 스터디와 트레이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준비의 일환일 수 있겠죠. 제가 들었던 것은 어떤 설은 데니라가 좀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지연 씨께서 또 강조하신 건데 믿음으로 접근한다는 방식입니다. 물론 그 전략들은 굉장히 서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리더십 팀에서는 아직 그것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그런 해석을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좀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 어 마땅히 갈 만한 기꺼이 갈 만한 리더십 팀이 있는가 하는 게 또 궁금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요. 그 다문화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카운슬 리더로서 제가 다양한 문화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그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문화적인 사고들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은요. 이 문화적인 그런 사역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왜 우리를 보지 않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안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 이게 장로,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테이블에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적인 그 방면에서는요.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받은 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은 문화적인 차이들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 공동체가 단문화적인 사회라고 할지라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세라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인종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한 인종이 더 많았지만 또 그 뭐 중독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는 하나지만은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단절되어 있는 서로 다른 문화라고 부를 수 있고요. 문화 경제적으로도 다를 수도 있고요. 물리와 제가 또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요. 비판 같은 것들이 그 문화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공평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사역을 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차이가 공통점 안에서도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그 단 단일한 인종, 단일한 어떤 사람들의 그룹 안에서라 할지라도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차이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차이가 있을수록 저희가 그들에게 접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그리고 기꺼이 그 사람들하고 서로 연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런 인종적인 그런 어떤 공정성, 그런 그 평등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환영합니다. 하는 그런 제가 이미 그 안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또 조인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다든지 또 다른 어떤 그런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주변에 많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이게 지금 툴도 없이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어떤 인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문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 새로운 성도가 오면요. 우리 이웃이 들어오면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우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니다가 지적한 포인트가 굉장히 저한테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장로교단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가, 이게 목사님이나 미션팀일 수도 있고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면은 장로회의 어떤 세팅 속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오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단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받아들이고자 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중 자체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케이스 스터디나 아니면은 연속성이나 아니면은 그런 발달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제 생각할 때 이거는 쪼끔 더 나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문화적인 그런 경쟁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멀리 안 나갔지만 우리가 트라우마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목사님에게 어떤 정서적인 도움들이 필요하다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받아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어떤 그런 트라우마 부분 아니면 사역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지요. 세라 씨께서 나누어 주신 그런 생각한 것을 전 되게 좋아해요. 리더십 팀을 트레이닝하는 부분들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트레이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때의 그 시간표에 어떤 것이 트라우마인지 아직 다 명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 문화적인 예민성에 대해서 훈련을 받을 때요. 제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 저는 라티노고 히스패닉 퍼슨이고 푸에르토리코에서 자랐고 또 여기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감정들이 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는 깨닫게 해 주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팀에도 이런 정서적인 그리고 사역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팀으로뿐만 아니라 또 트레이닝할 수 있는 트레이닝 자체에도 그것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로회 안에서 우리가 문화적인 감수성을 높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훈련을 받는 도중에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그런 슬픔이나 그런 후회감들이 많이 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플랜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할 때에 다른 것들이 같이 붙어서 따라 나온다는 것도 꼭 기억하겠고요. 교육적인 어떤 단면에서 볼 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이스 포인트가 있죠. 매번 우리가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그 시간표 안에 보면
시간표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유연하게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선택의 지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시간표에 맞추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제 질문은요. 케이스 스터디에서요. 만약에 이 초점이 너무나 장로회적이면 어떨까요? 이것이 어떤 특정한 훈련이나 주제보다 장로회 입장이 너무나 앞서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킹덤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해 주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 모든 일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이 안에서 계속 점점 더 깊이 연관이 되어서 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연성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다방면에 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움의 지점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허락할 것인가, 유연성이 어떤 부분에서 허락이 되고 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어떤 위치를 지정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정복자로서의 어떤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장로들은요. 그 이미닛이 있는데요.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라톤은 뭐였냐면은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회중들 가운데서 스윙팀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스킬이나 세이프티나 스위밍풀에서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어떻게 하면 스위밍풀에서 호흡을 길게 할 것인가 택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것이었는데요. 그 훈련하는 장소들과 능력들이 이제 뮤트가 돼서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계속 지금 방금 전까지 잘 되다가 이러네요. 그래서 이 메타포의 목적은 만약에 이 회중들이 이해를 한다면은요. 이 다음 것들이 수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불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 물 안에서 우리 그 스킬들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함양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주일날 참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그 안에서 가서 수영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물 안에서 우리가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호수나 바다에서도 우리가 수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술들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메라포는 바다에서 수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즐거울 뿐만 아니라 예 풀에서 우리가 또 수영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예 건강한 일이죠. 모든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깐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더 제약이 덜 된 방향에서 이 모든 것들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을 하고 그 안에서 점점 그 가용한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서 점점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요. 우리가 겸손한 그런 수영자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림픽 선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격려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스임 레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에 뜨는 것을 겁나는 사람들, 바다에 들어가기를 겁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풀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스킬을 우리가 함양시키고 여기는 작지만 앞으로 점점 더 큰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고요. 또 이것들을 모든 것이 다 물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고요. 그 시간표에 따라서 점점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메타포인데요. 10년 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저희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장로회 안에서 점점 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규모들을 확장시키는 데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좀 강조 싶은 것은요. 우리가 왜 이 세션에서 하고 있냐면 우리가 좋아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같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떨 때 이러한 조각들이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적을 우리가 얘기함으로써 이것을 인제 뭐 인종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 자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인종 문제에서 점점 더 확장시키면서 훨씬 더 장기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분부들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어 이 여러분이 이제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여러분들을 보낼 건데요. 어떤 사람은 두 사람, 어떤 사람은 세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회중 가운데서 뭐 장로회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내려들을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파트너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요?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여러분들을 보내드릴 건데요. 초이스 포인트나 어떤 공평성에 대한 그런 기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분 15 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무리하는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방이 열렸네요. 지금 지금 네. 그렇게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가서 그 스몰 그룹 디스커션 하는 게 좀 어렵겠어요. 그렇죠. 거기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게 쉽잖아요. 네. 그래서 call and response 이게 쉽지가 않네요. 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요. 여러분들 다시 오셔서 환영을 드리고요. 우리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행동, 계획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걸 생각해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가 채팅에다가 그 선택점 유인물을 채팅에다 올릴게요. 그러니까 어제 못 받으신 분은 거기 가서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그러한 우리가 끝내면서 여러분들 브레이크아웃 룸에 갔다 오셨는데
같이 공유하고 싶으신 그런 통찰, 인사이트가 있으신가요? 네. 청중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청중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인종적으로 다양한 교회를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한 거는 우리 시에 대학교가 있는데 그거는 다양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같은 데 가서 뭐 다른 집단이나 또는 클럽을 교회에 오라고 초청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하도록 하고, 네. 올 수 있으면요. 그리고 나하고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나눌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중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조치 단계를 취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도약을 하고 자기들이 늘 갖고 있던 그런 생각에서 좀 그들이 새로운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점은 우리가 의식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이점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많은 공통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고요. 또 다른 그 통찰이 있으십니까? 애슐리가 아주 훌륭한 어프로치를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제가 뭐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애슐리,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럼요. 저는 저기 포트 월 텍사스에 있고요. 그래서 진짜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백인들이고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의도적으로 조지 플로이드가 죽고 나서, 그래서 21일 동안 인종평형 도전을 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사회정의 임무 전담반이 교회에 생겼고,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담반이 일을 시작했고 또 교회 회중에게서 들어야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그들의 관심이 뭔지, 관점이 어떤 건지, 또 사회 정의인지 그것을 강단에서 듣는 걸 원하는지, 또 이것이 웨더포드만 문제인지 또 사회적인 문제가 이것 말고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써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12개월의 타임라인이 있어서 다른 영역의 그 사회적인 관심을 우리가 매달 다루었고요. 또 매달 그런 다른 자원들을 우리가 제시를 했고 연사들을 모셔와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온라인으로 와서 대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인신매매, 음식과 보안, 또 주택 안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었고 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보고 또 배우고 있죠. 모든 것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대화를 전혀 나눈 적이 없고 몰랐고 또 보지도 못했던 것들인데 이러한 상호 연관성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사회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삶에 그런 연결성이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요. 그다음 워크숍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서베가 있어요. 채팅에 있어요. 가서 거기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가 따로따로 다룰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이 세상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모두 상호 관련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네. 우리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또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성령과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네, 그때 그리고 그때만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함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이 나아갈 적에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